창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뭐 아이템도 있어야 되고 자본도 있어야 되고. 이게 원래 이제 하게 된 거는 네. 43주년 때 대우 이제 창업 43년 때 그때 그 김우중 회장께서 참석을 하셔가지고요. 대우 세계경영연구회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건데 그때는 뭐 꼭 지칭을 대우 세계경영연구회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매년 이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어떤 걸 할 건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우가 하셨던 게 이제 옛날에는 세계경영이라는 그런 그 어떤 항목 업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이템을 그 부분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이제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돼 있던 노하우나 인적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뭔가 인프라를 이용해 가지고 유지 발전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대우세계경영연구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우세계경영연구회가 만들어지면서 그때 이제 모토로 삼았던 부분은 세계경영 이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저희들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때 김우중 회장께서 나와가지고 이제 조금 우리도 뭔가 하면 의미 있고 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만들어 보자. 그게 인재 육성 사업인 것 같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해외로 내보내면 한 20년간 20만 명 정도를 양성해서 내보내자 했던 것이 이 글로벌 청년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 그러면 뭐 구준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땅이 넓은 것도 아니고 기껏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인적 자원인데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좀 우리나라의 그 영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뭐 이제 유대인이나 화교 같이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해주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이제 비즈니스맨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좀 기여하는 쪽으로 우리도 인재 양성에다가 좀 힘을 쓰자. 이것이 이제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김우중 회장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었고, 그다음 저희들도 지금까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유지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목표가 이제 20년간 20만 명 양성을 하자는 게 목표였습니다. 근데 이제 20년간 20만 명을 양성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그렇죠. 돈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은 돈이 없고, 그래서 처음 시작하게 된 게 이제 베트남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회장님 그 당시에 이제 베트남에 주로 많이 계셨기 때문에 베트남 지역 내에서 어떤 정부한테 베트남 정부에서 협조를 이끌어내기가 좀 쉬운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대우 오비들이 베트남 현지에 굉장히 많습니다. 다 찾아보면 한 200명 정도 가까이가 베트남에 살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뭐 하노이하고 호지민으로 흩어져가 살지만 대략적으로 모이는 인원들이 한 100여 명씩 이상이 되니까 이 인원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고 협조를 해주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초기에 베트남에서 이제 정착하는 부분들이 좀 쉽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게 이제 탁 맞아 떨어져 가지고 처음 이제 베트남 남부에 있는 호치민에 한 1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떨어져 있는 거기 달랏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런동성 그 성도인데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40명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이제 교육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2년까지는 베트남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이제 3기 때부터는 이제 그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청년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졌고 그때 이제 청년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좀 의미 있는 일이 어떤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이제 우리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대내외적으로 많이 좀 알려지면서 그래가지고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 당시 이제 청년위원회에서 와가지고 저보고 좀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성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들어보고 나서는 이게 너무 좋다. 그래서 이걸 좀 확산시키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은 이제 주체가 돼가지고 기본이 돼서 지금 나온 게 이제 K무브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K무브를 그때부터 참여를 해가지고 3기 때부터는 이제 인원을 늘려나가기 시작했죠. 뭐 정부 지원 인력 플러스 우리 자체 인력 이렇게 시작을 하고, 지금은 이제 전체 인력 중에서 정부 지원금하고 우리 자체 지원금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기 때 40명, 2기도 40명. 예. 2기도 원래 40명을 했는데 그때 이제 중도에 한 명이 관뒀기 때문에 총 실제는 39명입니다. 39명을 뽑았고, 뭐 이제 실적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이제 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지만, 뭐 저희들이 지금까지 약 한 440명 정도 지금 이제 양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5기까지. 아닙니다. 6기? 지금 베트남 6기까지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미얀마가 지금 3기,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가 2기, 그 다음에 태국이 1기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별로 이제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 이 부분은 뭐 여건이 된다 그러면 지역을 이제 넓혀갈 계획이고요. 넓히려 나가려 그러면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재원 확보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재원이 되는 대로만 이렇게 계속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토탈 한 430명. 440명을 양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중에서 지금 이제 교육 연수 중에 있는 사람들은 뺀 상태에서 말씀드리고, 나라마다 그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원래대로 하면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가 약 한 10.5개월이 되고요. 뭐 그다음 이제 그 미얀마가 약 9개월, 그다음에 저기 인도네시아가 9개월, 그다음에 이제 태국이 11개월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금년부터는 이 부분이 이제 조금 통합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베트남만 이제 한 10.5개월 정도 하고 나머지 나라들은 다 10개월로 이렇게 좀 전체적인 일정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추게 된 배경은 해외에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들이 나라마다 이제 기간이 조금씩 달라야지 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언어적 차이가 있습니다. 언어 습득의 그 기간 차이가 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4개국 나라들 말들이 다 어렵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꼭 우리 상형 문자 같이 그렇게 생겨 있고 그래가지고 익숙하지가 않은데,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언어가 이게 성조가 육성이라서 이 성조에 따라 가지고 의미가 틀려지고 뜻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베트남은 이제 좀 더 이제 기간이 긴 거고요. 나머지 나라들은 이제 우리나라 뭐 기억 외우듯이 그렇게 외워 나누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쭉 단어 실력만 쌓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기간을 적게 두고요. 10개월의 그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가 이제 그 당시 이 과정을 만들 적에 해외에 나가서 가장 먼저 여러 가지 실태 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조사를 할 당시에서 해외에서 요구한 내용이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인성이었습니다. 해외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적응을 하고 또 이제 뭐 끈기 태도가 이제 좀 긍정적인 태도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적극성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 외에 이제 요구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두 번째가 그 현지어입니다. 그래서 현지 언어를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가서 직무를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뭐 사원시 수준은 넘어서는 그 정도의 기초 교육은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뭐 한 초급 대리 정도의 직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이제 그 외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현장에 가게 되면 현지에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하는 게 매니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이제 이 사람들이 매니저라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소통 능력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도 필요하고. 그래서 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 현지에 대한 문화의 이해, 뭐 이런 관습이라든지 그런 어떤 제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거 그런 게 필요합니다. 부분들을 이제 폭넓게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죠. 엄청 빡셀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아침에 저희들이 뭐 통상 5시 반에 기상을 해가지고 점호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 10시까지 이제 거의 중간에 이제 계속적인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요. 국내에 있는 동안은 하루에 한 10시간, 뭐 많게는 12시간 정도까지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나가게 되면 이제 해외에서는 나라마다 이제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개가 하루에 한 6시간 플러스 한 2시간 내지 뭐 한 서너 시간 정도는 자습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6시간은 정규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들은 이제 자습이나 과제물,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는 것이 이제 미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미션은 이제 현지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적합한 주제를 선정을 해가지고 뭐 팀별로 또는 이제 개인별로 이런 식으로 이제 미션 과제를 줍니다. 미션을 주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갖고 제출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전체에 나와서 발표를 하기도 하고. 이제 미션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저 현지에 가면 전혀 언어도 모르고 뭐 문화도 모르고 제도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가서 너들 이제 집에서 뭐 용돈 보내올라 그러면 용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을 개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서 통장을 개설해 봐라. 그럼 이제 한 팀한테 그걸 주죠. 또 여러분 이제 다 핸드폰을 쓰고 있으니까 자 통신사 가서 핸드폰을 가서 개통하고 와라. 이제 그렇게 해서 미션을 주고 나면 어떻게 하니까 이 부분 개통하는데 문제가 없더라. 뭐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나오면 간접적으로 다른 팀들이 이제 그걸 이제 공유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시장 주변에서 어떤 아이템들을 물건을 팔고 있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그 이제 시장 상가마다 가격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왜 차이가 나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또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 특별 주제에 관련해 가지고 그런 주제를 주의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와서 발표를 하게끔 뭐 예를 든다면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뭐 한국 제품은 어떤 것이냐 아니면 현지인들이 선호하는 가장 갖고 싶은 제품은 어떤 것이 있느냐 뭐 이런 등등의 미션을 줘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갖고 가져와서 발표를 하게 하는데 팀마다 이제 좀 특색이 있겠죠. 똑같은 주제를 주더라도.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빨리 적응을 하게 됩니다. 관심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그 인원들이 이제 그 선발이 되고 나면 중간에 이제 적응하지 못해서 이제 탈락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자퇴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중간에 이제 자기가 공부를 노력을 했는데 성적이 안 돼서 도저히 이 사람은 데려가 봐야 이제 현지에서 취업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본인하고 상담을 통해 가지고 그다음 이제 퇴소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뭐 생활 태도가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퇴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이제 그 기수당 뭐 한 5에서 10% 정도 사이쯤 이렇게 퇴소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평균해서 보면 이제 나라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뭐 평균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인당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우수 과정으로 돼 있는 데는 1,000만 원까지 이제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일반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800만 원까지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조달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서 사람을 이제 육성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중간에 퇴소를 하게 되면 사실 저희들도 손실이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해외 이제 그쪽 나라 대학하고 이제 약정을 맺어가지고 저희들이 언어나 또 현지 문화, 관습, 또 현지 법률이나 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그쪽 현지 대학하고 그쪽에서 위촉을 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도에 퇴소한다고 해가지고 비용을 깎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도에 퇴소하는 그런 손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남다른 이제 도전 의식을 가지고 있고 해외 이제 진출 의지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현지에다 잘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러한 기본적 그 현지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갖추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이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는 이제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좀 한 달 정도 하고 다 내보내고요. 그 다음에 한 달 하고 이제 원래부터 작년까지는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지금 이제 미얀마나 태국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3개월 내지 4개월을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원래는 확 바꿨습니다. 그동안 이제 했던 그런 커리큘럼을 지난 이제 한 5년간 하다 보니까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내년부터 이제 원래 선발하는 인원부터는 7기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게 일단 국내 1개월 하고 교육을 이제 기초 인성 교육하고 태도라든지 기초 직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르칩니다. 그걸 하고 나서는 이제 현장 체험을 한 달간 시키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거의 이제 그 베트남 현지에 가게 되면 현장 제조업 중심으로 이제 취업이 되는데 거기에 갔을 적에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적응력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 국내에서 한 달 정도 이제 예를 들어서 제조 현장이 어떤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고 하다 보면 직무로 배울 적에도 아 내가 그때 봤을 적에 이런 부분이었지 이런 것이 필요했어라고 이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의 강도가 좀 틀릴 겁니다. 그래서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들은 현장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베트남은 이제 그렇게 해서 나가갖고 현지에서 모든 걸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3개월 국가는 국내에서 현장 체험 돌아오고 나면 3개월 동안 여기 국내에서 이제 현지의 기초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직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만 국내에서 2개월을 하는데 하고 나머지 예. 나머지는 4개월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알려줘요. 국내에서 2개월 하고 8개월 남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베트남은 이제 해외 가서 8.5개월 하고 국내에서 2개월 하는 그렇죠. 그런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나라들은 국내에서 4개월 하고 해외 현지에서 6개월을 하는. 저희들이 이제 글로벌 인재 양성센터라고 그것을 마련해놨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금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기숙사 시설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100명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지금 다시 추가로 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한 번에 이제 200명을 다 집어넣고 그렇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기존에는 이제 각 과정마다 나라의 그 과정마다 이제 교육 시기가 좀 틀렸습니다. 베트남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태국 먼저 하고 베트남 하고 그 다음에 미얀마하고 인도네시아 합쳐서 하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하지를 않고 이제 200명을 한 번에 같이 넣어서 베트남만 2개월 하고 이제 내보내는 그런 형국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이제 지금 현재 같이 있으면서 계속 공부를 하고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다단계 이제 면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일단 서류 심사를 해서 기본적으로 한 2배수 내지 2.5배수 내에서 저희들이 이제 서류를 가지고 이제 합격자를 통보를 하고 그 중에서 이제 면접이 되게 되면 이제 저희들이 영어 면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성 면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단 토론 같은 거 또 그룹 디스커션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다른 데서 좀 잘 안 하는 체력 검증을 시킵니다. 뭘 봐요? 체력 검증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사람이 어떤 하고자 하는 의지, 좀 약간 극한의 상황까지를 이제 몰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동료들하고 이제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관계성, 협조성 이런 것까지를 이제 같이 봅니다. 이제 사람 힘들면 자기 어떤 태도가 표시가 나거든요. 뭐 들어눕는 사람이 있고 옆에 남을 또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겉으로 표현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해갖고 옆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선에서 이제 계속 체킹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대개가 체력을 왜 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한 이제 끈기나 도전 의식 이런 것도 보지만 이제 또 하나가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를 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특히 이제 우리가 나가는 지역들이 동남아 지역인데 그게 날씨가 덥거든요. 네. 더운 날씨에 뭔가 체력이 떨어지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이제 체력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종합 건강 검진을 시킵니다. 건강 검진을 시키는 이유는 이제 기본적으로 단체 합숙 단체 생활을 해야 되니까 전염성이 있는 그런 질병을 보유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어떤 선천성 어떤 장기 이제 해외 체류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이제 이런 질병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지난번에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건강검진단에서 암 환자도 발견이 돼가지고 좋게 이제 수술을 해서 어떤 그런 또 결과도 있기도 한데 어쨌든 종합 검진을 통해 가지고 부지근자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져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영어, 인성 예. 면접 진단, 토익, 체력 검증 요 5가지. 예. 이제 저희들은 그런 검증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뭔가 아마 가장 중시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 과정에 왜 왔는지, 왜 도전을 지원을 했는지, 그 목표의식,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방향 이런 부분들이 뚜렷한지 안 뚜렷한지 이런 부분을 많이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래야지만 이 사람이 진짜 이 과정에 들어온 목적이 뚜렷해야 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생기더라도 그 부분을 이제 극복해 나가죠. 이 이제 약 작년 같은 경우 한 680명 정도 작년에 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면접 과정에서 보면 약 한 3.8대 1 정도가 가까이 되는데요, 매년.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요즘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대학생들 자체에서는 뭔가 하면 해외에 나가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일자리 때문에 취업 때문에 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뚜렷하게 이제 자기가 해외 나가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단순 내가 국내에서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여기 과정에 지원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은 선호하는 그런 경향은 아닙니다. 뭔가 이제 해외 나가서 자기 어떤 목표가 뚜렷하게 해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한테 어드밴티지를 주려고 하는 그런 입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목표로 하는 게 뭔가 하면 뭐 글로벌 리드를 양성하는 것이 이제 좀 목적이고 궁극적으로 이제 비즈니스맨을 만드는 겁니다. 글로벌 비즈니스맨.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뭔가 아마 대우가 가졌던 어떤 세계 경영의 정신 이런 부분들을 이어받아서 이 사람이 글로벌 비즈니스맨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이 사람을 뽑아가지고 한 10년간 정도를 저희들이 이제 케어하는 것이 남다른 다른 기관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기관은 교육시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후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지금 뭐 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뭐 김우중 회장께서도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년 2달 정도나 한 번 정도씩 이제 그 현지 이제 수료해가지고 취업했는 친구들을 하노이하고 호지민하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애로사항이 뭔지 이런 부분들도 다 캐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어드바이스 해주시는 부분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또 그 기업에 해당되는 기업들한테도 좀 잘 좀 부탁을 하는 그런 입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김수정 회장께서 지금까지 쭉 계속 직접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5월 달에 이제 지금 저희들 인도네시아 이제 수료식을 조만간 합니다. 31일 날. 그래서 그때도 이제 김정 회장께서 이제 저희 장민주 회장하고 같이 나가시게 되거든요. 나가서 이제 현지 애들 이제 축하도 해주고 또 이제 현지 학교하고의 또 관계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사이드에서 이제 도와주시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김 회장 교수 지금 한국에 계세요? 네, 한국에서 뭐 한국하고 베트남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현지어가 가장 중요하니까 현지어를 이제 초급부터 해서 고급까지 가르칩니다. 그래서 뭐 실제 우리가 가르치는 강도가
국내에서 여기 뭐 한 4, 5년 동안 베트남 학과 뭐 이렇게 나온 친구들보다 우리 애들이 공부를 더 잘합니다. 단기간에 하지만 그만큼 인텐시브하게 이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직무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들한테는 이제 뭐 현지에 필요한 이제 관습이나 문화, 뭐 역사 이런 것들, 제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이제 그 외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이제 미션 부분, 과제물 이런 게 줘가지고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지에 가면 이제 문화 탐방 같은 거 이런 것도 시켜주고 있고요. 이제 주로 이제 많은 또 특강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서 이유가 뭔가 하면 성공하신 분들이 보면 뭐가 달라도 달라요. 그래서 이제 남다른 이제 DNA를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그런 성공 DNA를 이제 전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뭔가 하면 성공하신 분들, 또 그 다음에 기업의 법인장들이나 대표이사 이런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실제 자기 본인이 이제 그 베트남에서 또는 뭐 그 현지 이제 나라에서 처음에 와가지고 어떻게 이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성공을 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쭉 이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특강을 많이 합니다. 기초 교육은 이제 대우면들이 하지만 그 외에 이제 많은 사람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뭐 내용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직무 중심이나 이런 부분을 교육시키는데요. 저희들이 그것만 해서는 또 지루하고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리더가 되려고 그랬을 적에는 이제 글로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매너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교육을 시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와인에 관련된 거, 뭐 커피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도 실제 이제 교육 중간에 이제 하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이제 특강으로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건강 관리하는 방법. 대개가 이제 그래서 건강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의사나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하면 한의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대개가 자기관리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제 어디가 뭐 아프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응급 처치를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이제 스스로 이제 자가치료 요법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관리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가르쳐 주죠. 김 회장께서 아까 한두 차례 이렇게 학생들 만나서 그러면은 10개월 동안 이제 그 교육 과정 중에 한두 차례 이렇게 한두 차례가 아니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매월 한 번씩은 연수 과정 중에는 뭐 한 번쯤 계속 이렇게 뵀었던 찾아가서 이제 격려를 해줬던 상황이고요. 지금은 이제 뭐 이제 왔다 갔다 하시다 보니까 뭐 아무리 안 돼도 분기에 한 번 이상씩은 우리 연수생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뭐 이제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주는 거 하고, 그다음에 뭐 불편한 거 없나, 뭐 도와줄 거 없나, 뭐 이런 얘기하고, 뭐 간혹 가다가 이제 뭐 대우 시절에 본인이 했던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런 걸 이제 좀 말씀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연수생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이제 Q&A식으로 이제 질의응답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회장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경영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뭐 등등,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시고 거기에 이제 전달해서 우리 이제 청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얘기를 거기다 또 담아서 또 얘기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수료생들은 이제 100% 다 취업을 시켰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100% 취업이 중요한 것보다는 어쨌든 향후에 이제 글로벌 인재로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우리가 이제 원하는 수준만큼 돼서 이 친구들이 제대로 현지에서 정착을 하고 나름대로 이제 성공 스토리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쭉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맨 처음에 선발 인원 대비
최종 수료자로 기준으로 했을 적에는 중간에 약간 탈락했는 예, 사람들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렇게 따지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뭐 한 10몇 프로가 탈락을 했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뭔가 하면 뭐 지금 이제 뭐 태국이나 이런 데는 다 과정을 마쳐서 다 완전히 그 취업해서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취업 근무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제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는 지금 현재 취업 연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통상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00명을 하게 되면 현지에서 뭐 뽑고자 하는 이제 사람 보내달라는 게 한 150명 정도 이 정도 되니까 충분히 뭐 우리가 인원을 수료하면 다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나머지 이제 인도네시아나 미얀마나 이런 데는 뭐 그렇게 성숙이 돼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이제 계속 이제 확장을 조금씩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글로벌 경기에 따라 가지고 이게 많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취업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들이 어쨌든 수료할 당시에 되면 거의 다 이제 취업을 시키는 그런 상황. 지금도 보면 뭐 인도네시아가 이제 5월 말에 수료를 하는데 네. 지금 이제 거의 다 취업을 시켰거든요. 국내에서 해외로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 국내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청년들의 일자리 그런 게 심했었는데 취업난이 심한 문제가 있었고요. 해외 현지에 갔더니만 해외 현지에서는 인재를 못 구해가지고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사가 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들이 좀 많이 와줬으면 좋겠는데 해외 이제 환경이 국내보다는 아무래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왔다가도 좀 힘들다고 금방금방 다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외에서는 뭐 거의 우리가 필요한 원하는 만큼의 그 급여 수준을 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성이나 태도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는 사람들, 끈기가 없는 사람들은 뽑아봐야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고하게 교육을 시켜준다 그러면 뽑겠다라는 그런 취지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토대로 해갖고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제 다 짜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현지에서 우리 과정을 시킨 애들을 봤더니만 이 친구들은 좀 남다른 끈기가 있고 도전의식도 있고 그다음에 뭔가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현지어도 잘하죠. 그러니까 뭐 일부 기업은 아예 이제 자기들의 그 그룹 공채하던 부분들을 없애고요. 현지에서 저희들 과정만 다 뽑아갖고 씁니다. 예를 들면 뭐 CNH 그룹이라는 거 하면 베트남에 보면 이제 CNH 그룹이 있거든요. 뭐 드림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드림자 들어간 이제 그 그룹인데요. 드림그룹 같은 경우가 이제 아예 그 채용을 저희들로만 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부 이제 자기들이 우리가 뽑아서 자기들한테 이제 필요한 인재를 공급을 해주니까 그쪽에서는 이제 고맙다고 뜻에서 저희들은 또 기부도 하고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취업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은 대기업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이제 중견 중소기업 쪽으로 그렇게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대기업에 가게 되면 분야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자기 이제 해당 특수 분야에서만 일을 하게 되는데 중견 중소기업에 가면 업무의 폭을 넓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좀 자기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면 좀 폭넓게 배우는 게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제 또 해외 인력이 필요로 한데도 사실은 구인난에 시달리는데도 중견 중소기업들이고 대기업들은 사실 뭐 국내 기업에서 얼마든지 자기들 자체적으로 선발을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서 그래서 우선을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중견 중소기업인데 우리 또 연수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아요. 뭐 자기들은 좀 더 번듯한 대기업에 가기를 원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참 조율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뭔가 미래를 보고 그런다 그러면 사실 대기업이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에 가가지고 자기 어떤 폭넓게 업무를 배우고 그래야지만 향후에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해시키느라고 저희들이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딱 또 취업할 때가 되면 평상시에는 그렇게 태도를 안 보이다가 100% 한국 기업, 한국에서 나간 기업도 있고요. 네. 이제 여기는 또 일부 외국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어떤 친구들은 이제 뭐 해외에다가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왜 외국 기업에다가 취업을 시켜야 되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 인력을 데려다 쓸 이유가 특별히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는 게 특별한 게 없잖아요. 뭐 현지를 그 나라 국민들보다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현지 네트워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징검다리를 방법을 써라. 우리 과정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그 현지에 있는 예를 들어서 중견 중소기업들에 가가지고 커리어를 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분야의 외국 기업으로 이렇게 도전해서 가는 그런 방법을 지원해서 그렇게 징검다리 디딤돌 전략이라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런 친구들이 또 있었고요, 실제. 그리고 초기부터 아예 뭐 베트남 현지 기업에 들어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나름대로 이제 지금 아주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는 이제 본인이 얼마만큼 이제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또 이제 자기 의지가 분명히 확고하냐 이런 부분들의 차이도 있고요. 뭐 팀장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뭐 어떤 친구들은 지금 현재 뭐 현장에 가는 친구들은 간지 1년 만에 공장장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위에 이제 상사들도 있었는데 상사들보다 일을 더 잘하니까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다른 위에 있는 사람들 다 빼고 이 친구를 갖다가 공장장 시켜가면서 자기가 한 2,500명을 거느리는 그런 이제 공장장이 되었죠.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업무를 배우고 거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역량을 인정을 받으면 빨리 이렇게 고속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습니다. 10년 동안 하신다고 예, 저희들이 이제 사업 관리를 이제 10년을 하게 된 배경은 저희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목표를 하는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글로벌 비즈니스맨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기본 역량이 필요하고요. 사업가가 되기 위한 그 기본 조건이 자본도 있어야 되고 또 네트워크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앞으로 하고자 하는 아이템도 찾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짧은 시간에 이렇게 창업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뭐 제도적으로 인큐베이팅을 막 청년들 인큐베이팅을 권장하고 그러면 창업을 권장하는데 대다수가 다 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망하는 그런 창업을 유도를 하는 게 아니라 성공하는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 10년 정도 창업을 준비를 해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10년 동안 하면서 어떤 사람은 나는 이제 창업을 원하지 않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제 트랙을 관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뭐 CEO나 이런 사람 전문 경영인이 되기 위한 그런 길을 원하는 친구가 있고 또 한 친구는 예를 들어서 난 창업을 해서 난 사업가로 성장하겠다. 그러면 창업으로 가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이제 창업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창업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창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이제 펀드를 조성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펀드를 조성을 해가지고 누군가가 이제 그 창업을 하게 되면 그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 조성된 펀드에서 돈을 지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주고요. 투자를 하는 거죠.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제 지분은 이제 다 쉐어가 되는 그런 입장인데 본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0%의 창업 자금이 필요하면 이 중에서 30%는 자기 자본, 또 자기가 이제 저축해서 10년 동안 저축해서 벌어서 하는 거고, 또 한 30% 정도는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펀드나 이런 데서 지원받는 투자를 받는 거고, 나머지 한 40% 정도는 차입을 하게 되면 부채 비율이 40% 되는 우량 회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업이 그 실패할 확률보다는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뭐 아이템도 찾고 그 다음에 자기 자본 창업 자금도 이렇게 마련을 하고 그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바이어도 찾고 이렇게 확보를 하고 나면 이러한 3박자 요인을 이용해 가지고 창업을 했을 적에 제대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 멘토들도 이제 남다르게 뭐 다른 데는 가면 이제 오픈 멘토라 해가지고 뭐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고 매칭을 시켜놨습니다. 한 멘토당 보통 한 4, 5명 정도의 멘티들을 붙여놨는데 이제 그동안 뭐 사업 경영 풍부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멘토로서 참여를 해가지고 그 사람 친구들이 이제 평상시 교육할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평생 이제 멘토링제로 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떤 애로사항이나 고충이나 고민거리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상담을 해주고 어드바이스 해주는 그런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합니다. 2, 3년 지나면 제가 보기에는 네. 임원이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지금 이제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뭐 이제 중간중간 창업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회사 내부에서 들어가서 이제 쭉 커왔는 친구들이 지금 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팀장 다음에 이제 회사의 내부에서의 이제 임원으로 올라서는 그런 친구들이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이야, 임원이 나오면 김 회장님 뿌듯하시겠네요. 그렇죠. 뭐 어쨌든 그 성장하는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고 아름답습니다. 그 길까지 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그 다음에 목표까지 도달을 했을 적에는 그 성과는 굉장히 보기도 좋고 또 가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게 된 배경은 뭐 우리가 다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 같은 이제 사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같이 전수해 줘가지고 같이 공유해 가지고 한 20만 명 정도 내보내면 세계를 이제 정치 경제 사회를 자주유지하는 또 민족이 유대인하고 파교니까 이 사람들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던 거죠. 유대인이나 파교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를 보면 화교 같은 경우에는 5천만 명 이상이 전 세계에 퍼져 있고 유대인도 전 세계에 1,500명 이상이 퍼져 있는데 한국인들도 사실은 적게 퍼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도 한 750만 명 정도 지금 현재 나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이러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나간 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뭐 살기 위해서 또는 뭐 경험을 쌓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뭐 이런 등등의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나갔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을 내보내게 되면 그쪽 현지에서 정착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 거기에서 정착을 하면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을 하면 서로 간에 이제 네트워크를 연결해 가지고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고 했을 적에는 굉장한 힘을 발휘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김우중 회장님의 크나큰 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우리가 힘을 보태고 그다음에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사람 같이 우리 프로그램을 전파를 해가 그런 사람들 같이 힘을 합쳐갖고 내보내면 정말 대한민국이 진짜 앞으로 영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라는 게 이제 회장님께서는 궁극적인 목표겠죠. 저는 사실 대우세계경영연구원 연구회라고 해가지고 좀 번쩍번쩍 빛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봤는데 이렇게 조금은 누추하고 이렇게 생각보다는 생각 밖으로 아주 이렇게 아담하게 이렇게 지내는 모습 보면 야, 진짜 여기서 줄여가지고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맞습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해외 나갈 다 책이거든요. 그래요? 책을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 과정에 들어오게 되면 일주일에 책을 한 권씩을 읽고 도품을 쓰라 그래요. 그래서 뭐 이 책을 이제 우리가 모았는데 한 3,000권 정도를 우리 이제 회원들이 다 자기 집에서 보던 책 또 어떤 분들은 저 서적에 가서 가장 좀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사갖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4개국에다가 이제 계속 내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회원들이라는 게 대우 오비들 예, 그렇습니다. 대우 이제에서 근무했던 이제 오비들이 이제 우리 회원들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4,6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뭔가 막 순수 이제 관리 직종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회원을 이제 좀 일반 기능직까지 확대할 거냐 말 거냐는 좀 고민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뭐 뜻을 같이 하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가입하겠다 그러면 뭐 거부할 이유는 없겠지만, 또 우리가 어쨌든 대우를 하는 이런 취지를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그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회원이 다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면서 저희들도 이제 뭐 회원들이 내는 회비나 기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연수생들한테 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방금 뭐 보셨듯이 저런 책 같은 거 저런 것도, 또 그다음에 이제 멘토분들 저런 것들이 다 하나의 이제 다 재능 기부 비슷하게 그렇게 많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정부 지원금이 한 4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일반 이제 여기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제 이러한 저 청년 육성 사업에 공감하고 있는 이제 일반 저기 재단 같은데 이런 데서도 기부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장 크게 하는 것이 저희 그 기업들 취업시키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이제 자기들 사람을 뽑아가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교육비를 대신하는 차원에서 보고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대체적으로 이제 어렵게 뭐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다 교육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지금 뭐 저희들 직원들도 보면 대개가 경력이 뭐 한 15년에서 20년 이상씩 되는데, 이 친구들이 뭐 대기업 지금 초임 정도 급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뭐 대기업에 있다가 대우에서 그렇게 경력을 쌓고 나가서 우리 일하는 친구들이 이제 다시 와가지고 이제 대기업 초임 정도 급여를 받고 여기서 일을 하는데, 그만큼 이제 어떤 면에서 봐서는 좀 희생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뭐 그 정도 선이나 아니면 원래는 좀 더 지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 청년 이제 실업 문제가 갈수록 자꾸 더 심해지면서 청년들이 이제 관심사가 많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서 지난 4월부터 해가지고 전국 대학을 다니면서 설명회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이제 설명회를 같이 하는데 참여하는 인원들로 봤을 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보이고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설명에 참여하는 비율로 봤을 적에는 원래는 좀 더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마음가짐이라 그러면 그렇습니다. 뭐 다른 거는 없고, 어떤 그 돈이나 어떤 근무 환경이나 이런 걸 보지 말고 어떤 자신의 어떤 꿈과 비전을 보고 또 경력이나 경험을 좀 쌓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과정에 도전을 한다 그러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맺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중도에 탈락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애초에부터 어떤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참여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어떤 꼭 얘기하고 싶었던 사항들은 항상 제가 이제 설명회 가서 얘기하는 게 돈과 어떤 그런 돈과 명예나 이런 것만 쫓지 말고 일단 본인이 하고 싶은 일, 꿈과 비전을 보고 좀 도전을 하라는 그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젊은이들한테 자꾸 이제 그 국내에만 자꾸 북한에서 뭔가 자기의 어떤 일자리 찾으려고 그러는데, 셋중 방금 뭐 김정은 회장께서 말씀하셨던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얘기했듯이 전 세계에 나가게 되면 진짜 할 일이 많습니다. 국내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과거에 이제 고속 성장을 했던 그런 경험 요소들을 활용을 하면 우리보다 조금 발전 속도가 늦은 나라에 갔을 적에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국내에서보다는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세계를 향해서 좀 도전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